주제는 기미입니다. 기운할 때 기랑 이 만미자를 써서 기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성질, 성격, 기질, 일종의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MBTI 같은 그런 성향과 음식이 갖고 있는,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 식의 어떤 조화를 이룰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제대로 알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미로 논할 수 있는 3대 식품. 정말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내 몸에 좋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기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미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미라고 하는 관점에서 음식을 바라보는 첫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음식, 정말 중요한 먹거리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식재료 음식은 바로 해채입니다. 해채. 이 한자로 해채인데요. 해채가 뭘까요? 미역입니다. 미역. 이제 우리가 만병통치약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게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역의 한자를 제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역 한자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채. 이 해자는 알죠? 바다 해자. 이 채는 뭐냐? 채소 채자입니다. 유일하게 한자로 바다에 있는 채소라고 표시하는 게 미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역은 선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육지에만 채소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채소가 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채소도 먹지만 바다에 있는 채소도 골고루 먹자라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2000년 전부터 해채라고 기록을 해둔 겁니다.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우리가 채소가 중요하다라는 건 많이 알지만 미역이 채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죠. 실제로 미역이 그래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도 이제 식이섬유가 가장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당뇨병, 고지혈증, 혈압 같은 다양한 흔히 말해서 대사질환, 이 성인병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식이섬유 그러면 당근, 우엉, 연근 여러 가지 뿌리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역을 드셔도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미역에는 뭐가 풍부하다?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많은 분들이 변비로 고생을 할 때 여러 가지 유산균도 드시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시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20대, 40대 사이 여성분들이 변비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게 미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을 넘어가지만 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40대, 50대를 넘어가서 60세, 70세, 80세로 넘어가게 되면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고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오게 되면서 이제 척추가 내려앉고 연골이 내려앉으니까 키가 적게는 1cm에서 많게는 3cm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그래서 이제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영유 아이들부터 7, 80대 이제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필요한 게 칼슘이죠. 동식물을 통틀어서 칼슘이 가장 풍부한 음식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뭐다? 바로 또 이 해채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칼슘이. 그래서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골고루 먹어야 되는 중요한 음식이기도 한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칼슘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인데요. 여성들이 칼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이 언제냐? 출산하고 난 이후입니다. 출산하고 나게 되면 이제 이 신생아에게, 우리 애기에게 모유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출산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랑 여러 가지가 영양분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엄마의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모유 수유를 하는 애기에게도 골고루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이 고성장기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미네랄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칼슘이다 말이죠.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산모랑 아기에게 칼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 성장, 그리고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산모에게까지 다양하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남녀공이 진단을 많이 받게 되는 암 중에 하나,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갑상선 종, 갑상선 암, 이 갑상선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갈수록 늘어나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있어서 요오드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육지에 있는 식물 중에서 우리가 동물 중에서 요오드를 우리가 몸 밖에 있던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채소류 중에서는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마도 그렇고 듬북도 그렇고.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가장 저렴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을 풍부하게 드시는 분들은 갑상선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에 풍부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오드입니다. 물론 이제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해서 또 요오드 치료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제한을 해야 되는 그 이제 학문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겠지만, 치료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오드 섭취가 필요한데요. 이 요오드를 가장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역이 되는 겁니다. 미역.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변비가 적절하게 해소가 되게 되면 혈압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요즘 20대 분들도 많이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40대, 50대 정도부터 이제 고혈압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은 빠르게 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20, 30대 분들도 고혈압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고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건데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라미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라미닌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가 또 이 미역이 되겠습니다. 이 라미닌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게 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왔다 갔다 걸어 다니다가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어지럽다, 그리고 갑자기 기운이 빠진다, 뭐 힘들다. 여성분들한테 특히 많지만 남성분들도 최근에 많이 겪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빈혈이죠, 빈혈. 이 보통 이제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12에서 14 정도가 정상인데 그 이하일 때를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리는데요.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 범위 내이지만 이제 빈혈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뭔가 어지럽거나 기력이 없거나 저혈당증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이 철 대사가 제대로 안 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식물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손쉬운 이 철의 공급처가 바로 미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역에 주목해야 될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 철분입니다. 철분. 이 미역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칼슘, 요오드, 라미닌, 철분. 게다가 미역 특유의 그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들이 알긴산이라고 하는 점액 성분이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슘제가 좋다고 골다공증에 쓰게 되는 칼슘제를 먹게 되면 많은 분들이 소화 불량을 느끼게 됩니다. 체기가 약간 있게 되죠. 이런 미네랄 제제에는 이론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게 되면 체기를 유발하고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용량은 부족하게 되지만 특별한 소화에 대한 불편함 없이 먹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게다가 미역은 위장장애를 보호해주는 그런 끈적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이제 칼슘을 또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로움들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제 미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역에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정말 마지막 파이널이 있습니다. 6번, 마지막 파이널 6번.
우리가 애들이 자라날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는 하루에 손바닥 크기의 돼지고기 100g을 먹어라. 뭐 하루에 자기 몸무게 대비해서 몇 %를 먹어야 된다. 적어도 하루에 60g을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단백질 중에 양질의 단백질 중에 하나는 소고기인데 소고기 중에서 가장 싼 부위가 엉덩이 부분에 이제 설도인데 설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쌉니다. 돼지고기로 단백질을 공급받고 싶지만 돼지고기는 또 무게 대비해서 지방의 함량이 좀 많은 편이죠.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닭고기가 좀 싸긴 한데 닭고기로 먹다 보게 되면 정말 닭 비린내 때문에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건미역, 이 마른 미역의 단백질 함량이 분유에 있는 단백질 함량, 산양류에 있는 단백질 함량과 거의 동일합니다. 미역 하나만으로도 식이섬유, 칼슘, 요오드, 라미닌, 철분, 단백질 여러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역이라 그래도 우리가 이 바짝 마른 미역을 아우자 이 바짝 마른 미역을 그냥 먹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바닷속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분의 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먹을 때는 꼭 주의해야 될 두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미역국 형태로 드시면 좋겠다. 어쨌든 건미역이 가장 싸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역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역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로움을 얻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 거죠. 남들이 많이 먹는 걸 같이 먹어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미역은 불려서 먹어야 됩니다. 불려서. 그래서 미역을 데쳐서 드시거나 국 형태로 드시거나 해서 마른 미역이 아니라 젖은 미역으로 드셔야 된다. 누구나 아시는 거지만 이 팁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역국 형태로 먹는 것은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데 보통 미역국 형태로 드시라고 그러더라도 한 20분 또는 30분 짧은 시간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많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면서 위장을 보호해주면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미역국으로 드시되 2시간 이상 끓이셔야 됩니다.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끓여서 드셔야 이 많은 효능을 우리가 우리 몸속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30분 정도밖에 끓이지 않게 되면 이 식이섬유로 인해서 나머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미네랄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식이섬유가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실수록 살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몸에 잉여로 흡수되는 것을 흡착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변비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30분 이내로 끓이시게 되면 빠등빠등 살아있어서 이 식이섬유가 미네랄을 흡착해서 나가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시간 이상 끓이게 되면은 식이섬유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 고리가 끊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미네랄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2시간 정도 이상을 끓였을 때 식이섬유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나머지 대사에 필요한 물질들이 흡수되는데 좋은 시간대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 미역을 불려서 요리를 하셔야 되는 것. 두 번째, 2시간 이상 미역국 형태로 끓여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미역은 오래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다만 염분이 있기 때문에 미역을 가지고 이렇게 약처럼 드실 때에는 그 조선간장이라든지 소금 간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미역만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역만 가지고 하셔가지고 다른 간 없이 정말 담담하게 드셔야 이런 효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또 미역국을 조금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뭐 조선간장이라든지 일반 간장이라든지 또 기존 어떤 소금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드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장기적으로 뭐 하루에 한두 끼 정도의 기본 베이스로 드실 때 꼭 그렇게 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미역국을 가지고 미역국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역국 다이어트 방식이 이제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역을 가지고
이제 국처럼 해서 이제 드시는 건데요. 이럴 때는 거의 국물이 없이 하셔야 됩니다. 국물이 없이 미역 건더기 자체가 완전히 눅진눅진해질 때까지 하시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미역만 가지고 하시게 되면 조금 이제 힘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미역국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미역에다가 쇠고기, 설도를 한 4분의 1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2시간 반 정도 푹 끓여서 하루 3끼를 밥이라든지 다른 거 일절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3끼를 미역과 쇠고기를 가지고 국으로 해서 담담하게 한 다음에 3끼를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에도 최소 5kg 정도, 5kg 이상 정도 빠질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역국 끓일 때 요즘 젊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릴 텐데요. 미역국을 끓일 때 양파나 파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산모들 미역국 끓여 먹을 때 양파랑 파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쇠고기라든지 채소 넣고 국을 끓일 때 모든 국이 양파랑 파, 마늘을 집어넣고 끓이잖아요. 미역국만 양파랑 파, 마늘을 넣지 않고 끓입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미역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뭐냐면 보혈이라 그래서 피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효능을 이 중에 하나로 꼽으라 그러면 뭐냐? 몸에 좋은 피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좋은 피를. 근데 이제 좋은 피를 공급을 해 주는데 이때 파랑 양파, 마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보혈하는 기능을 파괴시켜 버리고 방해해 버리게 됩니다. 미역국만 가지고 철분이 충분해서 결핍성 빈혈에도 실제로 3개월, 6개월 이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역국을 꾸준하게 드시면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파, 양파, 마늘을 넣고 끓이게 되면 잘 안 올라갑니다. 미역국을 방금과 같이 이렇게 드시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쇠고기 미역국 형태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실 때 파, 마늘, 양파를 미역국에는 꼭 넣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20, 30대 분들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왜냐?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 때문에. 오늘 이제 미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드렸고요. 조금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게 음식을 우리가 쓰고자 그럴 때 미역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미역의 전반적인 효능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순기. 순기. 기운을 순조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갱년기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 내 기운을 가라앉혀 주고 싶다. 그렇게 될 때 기운을 순조롭게 하는 것도 미역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바쁘고 빠른 사회에 미역국을 다양한 형태로, 미역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성격도 순화시키고 저렴하게 이 미네랄과 여러 가지 철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오늘은 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되는 두 종류의 김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미김이고요. 하나는 전지김, 마른 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김을 더 좋아하시나요? 자, 우선 요즘 분들은 이 거의 김 그러면 이제 조미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조미김은 그냥 먹어도 맛있죠. 아, 맛있어. 예전에 도시락 반찬에 조미김 하나면 밥 그냥 뚝딱이죠.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술 드시는 분들은 맥주 안주로도 이렇게 드시고 여기다가 밥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김밥이 따로 있습니까? 김과 밥이 있으면 이게 진짜 김밥이지. 여러분들은 가짜 김밥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진짜 김밥이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보약이 따로 있습니까? 그죠? 또 여기에는 전지김 그냥 드셔도 좋지만 또 밥 반찬으로 할 때는 요걸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간장, 조선 간장도 좋고
외간장도 좋고, 외간장 그러니까 옛날 사람 같은데 살짝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다. 먹고 났더니 허기가 더 진다. 아우 맛있다. 아무튼 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김이 유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김을 과연 얼마나 잘 알고 또 어떤 효능을 기대하면서 드시고 계신지요? 제가 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판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 그러면 세계에서 김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뭐 도시락 반찬 그러면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을까. 오늘 이제 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을 한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또는 이제 본초라고 해서 이 한의학의 한약 다루는 분야에서 김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자체 또는 서기라고 부릅니다. 이 자체다 또는 서기다. 이 자체는 뭐냐? 김을 보게 되면 김이 보랏빛이기 때문에 보랏빛의 채소다라고 하는 게 김의 정확한 한약으로 볼 때의 명칭입니다. 약초의 명칭. 김이 바닷속에서 보게 되면 녹색인 것 같기도 하고 붉은색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마른 김을 보게 되면 검은색 같기도 한데 왜 하필이면 보랏빛이라고 했을까? 이 보랏빛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색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얻기가 어려워서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왕들만 쓸 수 있는 색깔이 보랏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예를 들면 로마의 카이사르가 보랏빛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북극성 주변을 자미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전부 다 보랏빛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보랏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럽다, 왕들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의 단독으로 식재료 중에서 쓰는 것이 바로 김입니다. 그래서 보랏빛 채소, 이렇게 예전부터 명명한 이유가 그만큼 김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이름은 서기인데요. 서기는 뭐냐? 돌옷입니다. 돌옷.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닷속에 바위가 있는데 바닷속에 바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바닷속 바위가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바위가 옷을 입었네? 헐벗어 있는 바위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또 바위 자체도 좀 존귀하게 보이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의관을 정제하다. 누구를 만날 때 옷을 벗고 만납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만납니까? 그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하듯이 바위조차도 좋은 옷을 입고 있네. 그래서 서기, 이런 명칭들에서 김을 동양에서 특별히 더 좋게 여겼다,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약에서는 오색이라 그래서 결국 모든 색깔을 5가지 색깔로 이제 줄이고 그 5가지 색깔로 어느 장기에 이 색깔이 주요한 음식이 이제 작용을 하느냐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 이 보라 색깔은 궁극적으로 흑색으로 귀결을 시킵니다. 흑색, 검은 색깔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붉은 색깔, 푸른 색깔, 흰 색깔, 황토 색깔, 흑 색깔, 이렇게 이제 5색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5색에 따라서 5장의 이 색깔이 각각 적응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흑색은 어디에 작동을 하느냐? 모든 식품 중에서 흑색 식품, 블랙 푸드는 어디에 작동을 하느냐? 주로 콩팥에 작동을 한다. 주로 콩팥을 들어간다. 그래서 검은 색깔의 김은 우리 몸 5장에 골고루 작용을 하지만 더 특별히 콩팥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가
음식의 어떤 궁합 얘기를 할 때 성질이 따뜻하냐 차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김의 성질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김의 성질도 약간 성질이 찬 편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약간 찬 성질이 있는 건데요. 김의 기본적으로 성질이 약간 차고 짠 성질이 있죠. 그게 이제 김의 기본적인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반찬으로 김을 쓰기도 하지만 또 치료 목적으로 한약으로도 이 김을 썼습니다. 한약 치료 목적으로 김을 썼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김을 썼냐면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을 할 텐데 광난이 있을 때 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광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처럼 이 여름 시절에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위로는 토하고 밑으로는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가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불편할 때 뭔가 그래도 먹어야 버티잖아요.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죽을 조금씩 먹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유지를 하는데 그럴 때 죽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게 뭐다? 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베이스 반찬에 아무것도 별로 입맛이 없고 먹기 싫고 그럴 때 밥이랑 김만 갖고 먹어도 맛있고 속이 편한 이유가 이런 광난 같은 것도 일상적으로 다스려 주기 때문에 속을 좋아지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서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을 때도 김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이 붓는다. 또 자고 일어나니까 뭐 손발이 붓는다. 오후 되니까 발이 퉁퉁 붓는다. 모든 여성분들은 붓는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붓는 게 평생의 어떤 숙제죠. 그랬을 때 한의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제가 잘 붓는데요. 이 잘 붓는 걸 좀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김입니다. 김입니다. 몸이 잘 붓는 분들은 김을 잘 이용을 해서 조리해서 잘 드시게 되면 붓기가 생각보다 되게 잘 빠집니다. 붓기를 다스려주는 약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 콩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콩팥이 이뇨를 시키는 기본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콩팥을 자극해서 몸에 필요 없는 수분을 빼주는 게 김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김을 그냥 맛있으니까 단순히 드시는 건데 이때는 김을 짜게 해서 드시면 안 되고 김을 되게 담백하게 전지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살짝 불에 구워서 싱겁게 김을 드시는 거죠. 그렇게 즐겨서 하루에 한 서너 장 이상 드시게 되면 붓기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진짜 팁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게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늘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단백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단백질의 대명사가 아무래도 닭가슴살이다 보니까 뭐 닭가슴살 먹는다든지 쇠고기 먹는다든지 돼지고기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달걀을 이제 한두 개 정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김에도 단백질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그러면 김에 단백질이 들어 있다고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어서 전지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전지김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지김이 4장, 5장 정도가 모여 있으면 그게 달걀 한 개 분량의 단백질과 맞먹는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데 돼지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먹으니까 비위가 상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비위 상해서 육식을 못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해초류 중에서 김, 또 해초류 중에서 미역을 충분히 잘 드셔도 부족한 단백질을 또 어느 정도 보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김 양을 조금 많이 드셔야 되니까 조미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전지김을 살짝 구워서 싱겁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싱겁게 먹으라 그러면 그 무슨 맛으로 또 먹느냐 댓글에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요. 건강해지려면 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 그러면 조미김이라든지 마른 김 구워서 먹는 거에 익숙하실 텐데요. 중국에서 먹는 김의 대표적인 음식은 뭐냐? 자체단탕입니다. 자체단탕. 자체단탕.
중국 분들이 김을 가장 조리해서 많이 먹는 방식인데요. 뭐냐면 그냥 계란국입니다. 계란국. 쉽게 말해서 계란국입니다. 계란국에다가 그냥 김을 풀어서 먹는 겁니다. 그럼 계란 단백질과 김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국물 요리를 형태라는 걸 통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양쪽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고급 단백질의 섭취 방법이죠. 굳이 고기 굽지 않으셔도 되고 가장 저렴한 두 가지 단백질, 육류 단백질과 일종의 채식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식, 잡채단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계란국 같은 거를 끓일 때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물 요리를 할 때 김을 막판에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떡국 끓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떡국 끓일 때도 막판에 김가루 뿌려서 먹습니다. 아니 그냥 떡에다가 뭐 육수에다가 어차피 파 마늘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김가루까지 넣어서 먹을 필요가 있는가? 그때는 물론 단백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김에 들어있는 또 다른 효능, 김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다시마에 못지않는 MSG가 들어있습니다. MSG. MSG가 뭐죠? 감칠맛. 이 자연 감칠맛이 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을 조미김이라든지 전지김, 마른 김 형태로 드시는데 요즘 분들은 주로 그렇게 드시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국물 형태, 국 요리에 김을 많이 넣어서 먹었거든요. 왜냐? 그렇게 먹게 되면 국물 맛이 훨씬 더 잘 우러나고 훨씬 감칠맛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목적 조금 약용으로 이 김을 드실 때는 이 MSG라고 하는 장점을 최대로 이용을 하자면 이제 국물 요리 형태로 드시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요도 미역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다시마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김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오딘이라고 댓글에 아이오딘이라고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 감사드리고요. 이 아이오딘, 이 요오드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하루 아이오딘,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 기준을 따져보게 되면 하루에 김을 이 전지김 기준으로 해서 250장 정도를 드셔야 하루 권장 요오드 섭취량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지김 250장이면 이 정도를 250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요오드, 아이오딘에 대한 걱정이 없이 그냥 김을 편하게 충분히 누구나 드셔도 된다. 이제 다만 이제 갑상선 암으로 절제하신 이후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그 기간에 한해서는 김미역, 다시마, 요오드, 아이오딘이 많은 식품들을 조금 절제를 하시면 되겠다. 그건 그 해당되는 환자분들만 담당 선생님이 꼭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다른 분들은 큰 걱정 없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옛것이 많이 잊어지는데요. 설날 때 김 잘 먹게 되면 눈 밝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 때 김 먹게 되면 눈 밝아진다. 그래서 설 때 꼭 어르신들이 김을 먹게 합니다. 아, 이게 뭐 어르신들이 뭘 한다고 김을 먹게? 뭐 김이랑 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데 사실 김에 또 대표적인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A가 김이 또 다른 식품에 비해서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죠. 비타민 A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눈 건강이죠. 지아잔틴, 루테인, 그리고 비타민 A 이런 계열들이 눈 건강에 필수적인데 김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김 많이 먹으면 눈 밝아진다라고 하는 게 옛말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10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육식을 조금 줄이고 채식을 하자라고 하는 채식 바람이 10여 년째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건 움직임이 많이 생겨서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또 단점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져서 그 결핍으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군 중에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이 김인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비건 완전 채식하는 분들이 비타민 B12를 따로 알약 형태로 챙겨서 먹어야 다른 질병 없이 채식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건데요. 동양인들은 김을 충분히 드시면 비타민 B12가 또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채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드리자면 김은 블랙풋의 대표적인 것이고 콩팥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나중에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콩팥이 많이 망가진 분들은 또 이제 조미김 자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속이 안 좋아서 배가 아프고 뭐 설사를 잘 하시고 또는 토하시는 그런 광난증이 있으신 분들은 김을 조미김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죽 같은데 국물 같은데 적당하게 이제 김을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되면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걸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가 맨날 우리 여성분들이 부으면 옥수수 수염차만 달여 드셨는데요. 김, 조미김 말고 일반 전지김을 살짝 구워서 드시는 거나 김을 국 형태로도 적당하게 잘 이용하시면 붓기를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육류 단백질이 싫은 분들은 또 김을 통해서 또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미김, 마른 김 위주로 많이 먹지만 MSG가 김에 풍부하기 때문에 떡국에만 뿌려 드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단백자탕, 그 자체 단탕 중국에서 많이 드시는 것처럼 그냥 계란에다가 이렇게 이제 김을 넣어서 또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국물 요리를 할 때 김을 막판에 뿌리는 거 말고 미리 같이 어느 정도 끓여서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MSG라고 하는 이 감칠맛도 즐기면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요오드는 걱정하시지 말라.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자꾸 이제 루테인, 제아잔틴 일일이 다 챙겨서 먹으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이런 자연식품을 가지고 또 보충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채식하시는 분들도 그 비타민 B12 결핍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을 드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고 오늘 강의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오늘은 곤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곤포. 이 이제 곤포가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곤포. 맛있다. 뭔지 아실까요? 곤포가? 자, 이렇게 바짝 마른 게 뭔지 모르시면 곤포가 여기 또 있습니다. 요거는 고추장에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그냥 엄청 짭니다. 자, 제가 곤포를 먹고 있는데 마른 곤포, 젖은 곤포에서 아셨듯이 바로 곤포는 다시마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마의 본 모습이죠. 뭐 기장 다시마, 전라도적 다시마 보게 되면 다시마 자체가 횡으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요 몇 개면 이렇게 이제 옷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다시마 자체가 크죠. 그래서 다시마의 이름은 뭐냐? 넓은 포대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마의 형태는 넓은 포대기다. 정말 이렇게 큼지막한 우리가 먹거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먹거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넓은 걸 우리가 이제 잘라서 이제 다시마로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곤포라고 하는 다시마의 이름은 포대기처럼 아주 넓다. 이런 뜻에서 이제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마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 될 게 가장 다시마의 중요한 작용은 우리는 그냥 MSG 또는 뭐 국물, 그래서 이제 국물 요리를 할 때 다시마, 멸치, 궁합으로 해서 꼭 쓰시는데 사실은 국물 요리를 할 때 다시마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국물 요리의 중요한 점은 이제 딱딱한 재료에 있는 어떤 수용성 성분들을 끓는 물에 넣어서
이제 국물로 그 영양분이 갖고 오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그 국물을 먹음으로써 영양분을 대신 섭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국물 요리의 특징은 이 국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몸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물 요리의 그 원재료의 향과 맛이 녹아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국물이 몸에 들어왔다가 그 국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몸에 전달해 주고서는 그 국물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퉁퉁 부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마가 중요한 이유가, 모든 국물 요리에 다시마가 들어가는 이유는 몸에 국물 형태로 들어와 있던 그 수분, 물기를 동시에 빨리 빼주는 거에 이 다시마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미역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식재료는 그 고유의 MBTI,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식물의, 그 동물의, 그 채소의 MBTI를 잘 알아야 우리가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편이 누군지를 알아야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같이 일을 해나가잖아요. 코워킹을. 다시마의 특징은 뭐냐? 우리 몸과 부딪히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빼준다. 이수. 수분을 빼준다라는 뜻입니다. 이수. 이게 다시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물 요리에 들어가지만 그 국물을 빨리 도로 빼준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반면에 또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미역이죠. 그러면 미역도 뭐 비슷하게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미역을 국물 요리에, 국물을 내는 목적으로 미역을 쓰지는 않죠. 미역은 뭡니까? 미역 자체가 바로 원재료입니다. 다시마는 부재료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주재료인 미역은 보혈, 우리 몸에서 피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미역의 특징은 다시마랑 바닷속에 있는 해초류로 비슷해 보이지만 미역은 보혈, 우리 몸에서 피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다시마는 이수, 몸에서 물기를 빼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특발성 부종으로 자꾸 내 몸이 붓는다, 내 몸이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시마를 이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맛있다. 이 붓기를 없애주는 우리 식품 재료에서 특히 이제 삼총사가 있습니다. 붓기 빼주는 삼총사. 뭐냐? 다시마. 방금 말씀드렸던 다시마.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보셨던 김. 김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녹화하는 이 시점에 김의 조회수가 15,000회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셀코TV 구독자분들의 빠른 분발을 부탁드리고요. 확 강의를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붓기를 없애는 거에 또 들어가는 게 산초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다시마가 붓기 빼는데 좋다고 한 건데, 다시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붓기를 빼주는데 진짜 좋은 삼총사, 다시마, 김, 산초. 잘 붓는 분들을 세 가지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초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 산초가 그 우리가 이제 그 국물 요리를 할 때 산초가루 약간 뿌려서 드시죠. 특히 뭐 추어탕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뿌려서 드시고, 약간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는 국물 요리에 냄새를 없애는 목적인가? 라고, 어떤 후추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산초를 뿌리시는 건데, 사실은 국물 요리에 산초가 들어가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다시마랑 마찬가지로 국물에 남아있는 영양소를 우리 몸이 흡수를 하게 되면 그 수분 자체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되는데, 가장 잘 빼는 것 중에 하나가 산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잘 붓는데 국물 요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국물 요리를 드실 때 산초를 약간 뿌려서 드시면 좋고요. 국물 자체를 다시마 국물을 내셔서 드시게 되면 붓기 걱정 없이 국물 요리를 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소변이 자주 나와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소변이 잘 안 나와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흔히 이제 전립선이다, 전립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전립선에 정말 좋은 특효약을 하나 제가 오늘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정말 특효약. 무엇이냐? 다시마. 이런 마른 다시마를 정말 많은 양을 해가지고 표면을 씻어내야 됩니다. 마른 다시마를
하시면 표면은 딱 이렇게 닦아내거나 해서 아니면 물에 한번 살짝만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이 마른 다시마 100g이면 양이 꽤 되겠죠. 여기에다가 파인데 위에 그 녹색 부분은 빼고 수염 뿌리 부분이랑 그 위에 살짝 붙은 흰 부분 한 2cm 정도 2cm 정도랑 이 수염 뿌리 있는 거 수염 뿌리는 잘 씻어야 되겠죠. 그거 두 쪽 다시마 100g을 딱 집어넣고 1시간 정도 푹 끓입니다. 끓는 물에 처음에 이렇게 넣고 끓기 시작을 하면 중불 약불로 바꿔가지고 1시간 정도 진하게 푹 끓입니다. 죽염 살짝 아니면 뭐 천일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강도 절편하듯이 이렇게 톡톡톡톡 썰어가지고 이쑤시개처럼 가늘게 썰어서 생강 조금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초가루를 약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드실 때 한 100cc, 200cc 정도를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드시게 되면 소변이 정말 잘 나옵니다. 셀프로 하실 수 있는 좋은 식이요법이 되는 거죠. 다시마가 최근에 각광을 더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더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좋더라.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좋더라. 고혈압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변비 해소에도 상당히 좋더라. 이건 변비 해소라고 하는 면에서는 누가 논쟁거리 자체가 없을 정도로 좋죠. 그리고 무기질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우리가 칼슘이 좋다, 칼륨이 좋다 그러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네랄 제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다시마 형태, 국물 형태로 무기질이 들어오게 되면 소화에도 별 문제가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시마에 풍부한 이제 칼륨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라미닌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동맥경화에 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마를 실제로 이제 막 나온 다시마를 찢어보게 되면 다시마의 진이 나옵니다. 다시마 특유의 진, 그 끈적끈적한 진이. 그게 식물이든 곡물이든 그게 결국은 핵심인데 그게 이제 알긴산이거든요. 이 알긴산이 혈압을 낮추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이섬유가 어쨌든 모두의 해초류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하죠. 그래서 변비에 좋은데 사실 남자분들은 아까 전립선 소변이 안 나가서 문제라고 했는데 여성분들은 변이 잘 안 나가서 문제인 분들이 많습니다. 변이 잘 안 나가요. 여성분들이 변이 잘 안 나간다 그러면 꼭 신경 쓰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비의 2대장. 변비 2대장. 하나는 우엉입니다. 하나는 우엉. 우엉 그리고 다시마. 만약 내가 변이 잘 안 나가서 변을 본 이후에도 잔변감 때문에 변이 다 안 나간 같은 느낌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우엉을 드셔보시거나 다시마를 드시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조리해서 드시게 되면 정말 변비 타파에 좋습니다. 엄청 짭니다. 자, 지금까지 다시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미역은 주재료로 같은 해초류지만 보혈작용을 한다. 다시마는 똑같은 해초류지만 주재료로 쓰지 못하고 부재료로 쓰는데 수분을 빼주는 이뇨작용이 있다. 더 강하게 하려면 산초를 쓰시면 다시마로 국물 내는 요리를 할 때 산초를 싹 쓰게 되면 국물 요리 먹고 나트륨 때문에 붓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 없이 덜하게 이 국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